작년 한 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결제액을 가뿐히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돈이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무려 연간 거래액 2억 원, 바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이야기입니다. 대체 이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일까요? 이름 그대로 가치 안정적인 건데요. 한 개의 코인 가치를 미국 1달러에 딱 고정시켜 놓은 디지털 달러인 겁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의 위험이 적다 보니 가상자산 특유의 불안함을 해결해주는 열쇠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 상원이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는 30표로 승인을 했습니다. 단순히 법안 통과를 넘어서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니어스 법안, 이름처럼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미국 안에서만큼은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극소수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연방정부가 직접 승인한 기업, 둘째는 은행이나 기존 금융기관의 자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방 기준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를 갖춘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 한마디로 검증된 플레이어만 시장에 남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인데요. 우선 발행사는 1코인당 1달러의 실물 준비금을 100% 보유하도록 법으로 강제됩니다. 이 준비금은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만 채워야 하고요. 또한 매달 외부 감사를 통해서 이 준비금이 잘 되어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원할 때는 즉시 환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테라 루나 사태처럼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을 이제는 법으로 막겠다라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서 이제 디지털 화폐가 당당히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일원으로 편입이 되는 길입니다. 다만 이 법은 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추가 논의와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와 공화당은 일단 입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조 달러, 현재보다 8배 가까이 큰 시장으로 열릴 수 있다라고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옆에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수도 비전을 직접 언급하면서까지 법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의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특혜를 거래하고 있고 이번 법안이 자칫 부패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어스 법안, 즉 디지털 달러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시장의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법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원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름처럼 명확성을 목표로 합니다.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이라고 법으로 명시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산업 전체를 짓눌러왔던 SEC의 규제 리스크 족쇄가 풀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반대 등 상원 통과까지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하지만 홍콩이 5월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디지털화가 그렇게 느리다던 일본마저 3월에 법 개정을 마치는 상황에서 미국이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탠더드 차트드는 이 시장이 불과 3, 4년 안에 지금보다는 무려 10배 가까이 커진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선택이 우리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그 귀추가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에 그쳤던 디지털 자산, 이제 국가의 감독 아래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결국 이 모든 법안과 논쟁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돈의 미래는 어디로 흐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원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30일 연속 10만 달러 위에서 움직였고 지난달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이더리움도 한 달 새 35% 올랐죠.
오늘은 암호화폐를 주제로 ETF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짚어보기 전에 ETF부터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선 규모가 가장 큰 iShares 트러스트 ETF 티커명 IBIT는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고요.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들도 보면 티커명 BITO와 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죠. 스트래티지의 비중이 높은 티커명 BITQ도 있습니다. 상승률 추이도 보면 한 달 기준으로는 모두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간 11일 데이터 분석 업체 베타파이에 따르면 금 현물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비트코인 ETF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비트코인은 미중 무역 합의를 주시하며 움직이긴 했는데요. 이번 주 암호화폐 관련한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니어스 법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죠. 암호화폐 산업 규제의 본격적 시작이자 업계가 기다려온 명확하고 지원적인 규제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인데요.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클래리티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법 심의를 위한 사전 표결이 통과되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한 바 있는데 클래리티법이 실제로 제정될 경우 지니어스법보다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클래리티법이 미 하원 금융위의 마크업,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최종 검토하는 심의 단계를 통과했는데 프렌치 힐 미 하원 금융위 위원장은 클래리티법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과 클래리티법의 명확성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자산은 미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클래리티법이 암호화폐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관련 원탁 회의도 있었는데 폴 애킨스 위원장은 규제 유연성을 위해 디파이 관련 규제 변경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유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4개월 내 최대 자금이 유입되며 3주 연속 순유입이 이어갔고요. 스트래티지와 게임스탑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아메리칸 비트코인 등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코인베이스가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계획이거나 관심이 있다고 답한 500대 기업의 수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울프리서치는 비트코인 강세장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며 고점에서 기반을 다지고 현재 추세대로 10만 달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된다면 13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고 전했고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도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 해당 목표가 보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올 여름 알트코인 현물 ETF의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며 솔라나가 이를 이끌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변동성에 유의하셔서 현명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자재와 ETF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